자, 12월 14일 그 신문 브리핑입니다. 제가 몸살 때문에 잠이 일찍 해가지고 지금 5시 반인데요. 나가서 이제 확인해봤더니 신문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고 다시 자려고.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는 여야정 삼각 거부에 막힌 국정협치. 친박 책임지는 모습 없이 당권 못 내놓는다. 야권 친박 지도부와는 협의체 대화 안 한다. 황대행 여 없는 야정 협의는 수용 못한다. 지금 셋 다 이제 각자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뭐 친박은 이제 패족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황교안 측이 이제 그 야권을, 그러니까 그 친박 측을 핑계로 이제 그 합의에 거부하고 있다는 게 좀 가소롭긴 하네요. 패족인 거 다 알면서, 그지? 황교안은 친박인가? 자, 나간다는 김무성, 남는다는 유승민, 제각각 계산기 두드리는 비박. 원내대표 선거 후보도 결정 못해. 그 와중에 김무성과 유승민은 열심히 오늘도 주판을 튕기고 있습니다. 자, 일면 기사인데요. 미국 국무장관의 푸틴 친구 석유 거물 틸러슨. 트럼프는 위대한 비즈니스 리더다. 연봉 318억 원 엑손 모델 CEO. 푸틴 17년 우정, 공직 경험이 없다. 트럼프가 역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이제 장관에 넣고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CEO나 아니면 회사 대표들을 많이 임용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명박처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한데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면 사진은 이제 틸러슨하고 푸틴이 서로 보고 실실 웃는 사진입니다. 자, 825만 명 1년 먹을 쌀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 정부 공급 과잉 52만 톤 풀기로. 쌀이 많다고 하네요. 쌀 많은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중요한 거는 쌀이 많은 건 많은 건데, 쌀을 생산하고 있는 그 농가들한테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주냐의 문제죠. 식량 자금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으니까. 자, 이면입니다. 정부 1,400원대의 산 쌀을 208원 헐값들이. 요것도, 이번엔 이면 톱기사가 이제 쌀 이야기네요. 정부에서 이제 그 농민들한테 쌀을 사주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님은 왜 앉아요 지금 시간에?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하는 건데, 그냥 그 이야기 같습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 일 문제가 아닌데, 이제 탄핵 끝나니까 현안들이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면입니다. 무디스 한국경제 탄핵 극복 가능, 국정공백 지속된 악영향 불가피. 당연히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엔 탄핵 부결이 리스크였지, 탄핵 그 소추안 통과가 이제 리스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식이 올랐죠, 그죠? 시험 공부요? 아니, 시험을 이렇게 오래 쳐요? 14일인데? 자, 유의로 장관들 남은 예산 다 써달라. 재경부 부총리, 경제부총리죠. 유의로가 예산 써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3면입니다. 친박 정우택 대 비박 나경원이나 주호영 4월건 세력 전쟁. 친박은 여러분 패족입니다. 뭐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만약에 친박을 또 뽑잖아요. 그러면 걔들 진짜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김무성 신보수 중도 손잡아야 좌파 집권 망다. 자, 비박계의 김무성은 국민의당하고 이제 붙어먹을 생각인가 봅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모양 같고, 새누리 지도부 윤리위원회 친박 8명 추가 임명하자. 기존 윤리위원 7명 중 6명 반발 사퇴. 뭐 그렇다고 하네요. 쟤들은 탄핵 표결이 났는데도 저렇게 깽맞히고 있냐?
그지? 친박 절반은 비영남. 이들은 왜 열성인가? 부제가 여론 나쁘다고 변절할 수가 없다. 비박에선 기득권의 눈먼 사람들. 충신들이네. 만고의 충신들이다. 그래, 사막사가 되어라. 사막사가 되어서 다들 죽어라. 싹 다 정치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면입니다. 문재인 대선 싱크탱크 토론의 날. 안철수, 손학규는 개헌거리로 세몰이. 지금 현재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을 수 없어. 물론 어떤 말을 할 때 이제 그게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지만은 그 개헌이라는 게 지금 시국에 논할 얘기도 아니고 그 탄핵하고 같이 갑자기 급물살타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정상적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이죠,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문재인은 지금 개헌 말할 때가 아니다. 뭐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손학규나 안철수 같은 이제 비문들, 그러니까 문재인에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개헌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개헌 말고는 문재인한테 특별하게 그 논제로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사진도 재밌게 찍어낸 조선일보가 문재인 웃는 거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하고 안철수 등이 같이 있는 거를 찍어놨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네요. 일부러 이렇게 찍나? 자, 안철수, 유승민과 연대 가능성 시사. 자, 그 역시 국민의당이 비박과 붙어먹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랑 붙어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구하고 누구는 분명히 붙어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주체인지 모르겠네요. 경제부총리 결론 못 낸 민주 수권 능력 없다. 국민의당이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새누리당 이중대 역할을 국민의당이 충실하게 수행할 거고요. 청산해야 되는데. 자, 김종인, 박지원, 헌재 압박 마라. 야권 탄핵 심리 시작한 헌재 조속히 판단하라 계속 재촉. 빨리 해야죠. 빨리 처리해버려야지. 자, 황교안 보폭 넓히자. 야, 폼 잡지 말라. 예, 황교안이 이제 아까 그래요. 황교안이 아까 이제 그 다른 기사에서, 내가 봤던 인터넷 기사에서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하랬더니 대통령처럼 행세해, 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복원과 다르게 적극 행보, 야에 안 끌려다닌다는 입장. 여야 협의체는 안돼. 국회 출석 요구에도 난색. 원로들 초청 국정조언 들어. 진짜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대통령 아닌데, 그지? 성주에서 계란세를 맞던 놈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권한 대행이라고 대통령 행세를 하네요. 성주에 다시 한번 안 오나? 자, 민주당 사드 다음 정부로 넘겨라. 한미연합사령관 예정대로 배치.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됩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아집니다. 한미연합사에서는 당연히 그 배치하고 싶겠죠. 빨리 자기들은 끝내고 싶겠지. 대신 간본 일 없이 일단 배치하면 끝이니까요. 야3당 대표 이정현 빼고 황교안 대행과 회동 제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친박은 패족이니까 말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인데, 황교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제 그 친박을 구실로 해서 야당하고 이제 협의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뭐 반기문이 고별 연설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오면입니다. 외교는 석유왕, 국방은 미친개. 트럼프 럭비공 진용에 세계가 긴장. 미국인 입장에서는 좋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겠지만은. 자, 중국의 대미 외교 사령탑 양제츠. 이런 거 좀 그 한자로 좀 적어주면 안 되나? 아니면 아이씨. 최근 뉴욕시 안보부장관 내정자와 회동. 이 중관계는 뭐 네.
기무사 국방망 해킹 관련 사이버 사령부 압수수색. 한미일 북석탄 수출 상한 검증한다지만 뭐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그리고 집안일이 걱정이지. 집 밖에 미친놈들이 나다니는 게 그게 걱정이겠습니까? 자, 8면입니다. 복지 예산 37조 늘어도 한국 행복지수 낮은 찌그러진 오각형이다. 재밌네요. 이거는 기사가 재밌는 게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복지 자체에 들어간 복지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예산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에 이제 2011년에서 올해 2016년 5년 사이네. 5년 사이에 37조가 늘었는데 그 사이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복지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게 복지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부의 다른 정책들이 복지 정책으로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개쓰레기거나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지 정책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잘 혜택을 주고 있느냐,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정책들이 복지 정책이 커버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돈만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상대적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제 진짜 한국일보 이면 기사가 뭐였냐면은, 이면 톱 기사 뭐였냐면은 그 극빈층하고 그 다음에 상류층 사이에 그 간격이 메워지지가 않는다, 점점 메우기 힘들어진다라는 기사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복지정책 탓을 하면 안 되지. 진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지 수준 높은 북유럽은 완전한 오각형, 완벽한 오각형이랍니다. 오각형이 뭐냐면은 경제 활력도, 재정 지속도, 복지 수요도, 복지 충족도, 국민 행복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자, 내년 대선 때는 포퓰리즘 대신 저출산 해법 경쟁을. 병신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이 결혼하기도 싫어하는데, 결혼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애를 어떻게 낳냐는 말이야. 사람 결혼하면 집 사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있는 가구 같은 거 사고 그러려 그러면 몇억 깨지잖아요. 1억 수천만원, 적게 잡으면 수천만원. 결혼식 하나 하는데도 몇백만원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결혼하겠어요? 아니면 애 기르겠어요? 애 낳고 그 다음 뭐 산후조리원 가고, 그 다음 뭐 안 가도 된다 그러지만 가고, 그 다음에 뭐 분유값도 엄청 비싸다면서요. 애들 그 다음에 또 아장 걸어 다니고 그러면 이제 어디 어린이집 보내고, 아니면은 그 엄마가 요즘 다 기르지도 않잖아, 아빠나.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죽을 맛이겠지 다들. 근데 그거 가지고 애도 안 낳는다고 지랄하고 있는 걸 보면은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님이세요. 예. 현재도 유지되는 복지비 급증이랍니다. 저녁이 있는 삶 가능해야 저출산 문제도 풀릴 것이라 그러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포퓰리즘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이 뇌가 있나 아니면 뇌세포가 연결이 돼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면입니다. 3만원 식사, 그러니까 김명란법 얘기하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이요. 자, 3번의 식사도 처벌 대상인데 진경준 126억 주식은 뇌물 아니다. 그래, 법원에서 어제 얘기했어요. 법원에서 어제 1심에서 그 누굽니까, 넥슨의 김정주한테 받은, 그 진경준이 받은 126억이 주식이죠. 이 주식 126억짜리가 뇌물이 아니다 라고 판결 내렸어요. 김정주는 검사라서 줬다라고 하는데, 2014년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 때는 다른 검찰청 사건 영향 줄 수 있어 포괄적 직무 관련성 인정이랍니다.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뭘까? 법원 친구 사이 김정주 재산 많아 대가성 없어 뇌물죄 무죄. 처남의 147억 일가 말소는 유죄 인정. 징역 4년 김정주 무죄. 대가성이 없답니다. 친구 사이가 이게 그 법원에서 잠깐만요. 물론 김정주가 이제 전직 법관은 아니지만은 이 친구 사이라서 대가성 없다
친구 사이 재산 많아서 대가성 없다는 말은 정권이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말인가? 여러분 친구 사이에 126억짜리 줘요? 주식 그렇게 줍니까? 그 살 때는 4억짜리였나? 그만큼 줘요? 나는 씨발 친구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원도 못 빌려주는데. 1심 검사가 무슨 1심 검사란다. 1심 재판관이 무슨 그 롯데 회장쯤 되는가 보죠? 헌재 도청 방지 장치 설치, 송년 만찬도 취소. 요거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그 박근혜 탄핵 관련 이야기입니다. 4억 원어치를 줬는데 그게 지금 126억이 됐다 그러네? 4억 원어치 맞나? 처음 줬을 때? 처음 줬을 때는 1만 주였는데 그게 4억 2,5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126억이 된 거지. 근데 그걸 지금 무죄래. 친구 사이라서 대가성이 없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네. 폭력 시위 주도 한상균 전 민노 총위원장 2심서 징역 3년. 내가 그 어제 민주 그 어디요 한국일보 읽으면서 그 민주노총에서는 한상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한상균이 유죄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그걸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한상균이 그러니까 한상균은 민주노총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현안은 아니거든요. 물론 넓게 보면 현안이 맞지. 근데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에 관심 있었지 한상균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상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할걸?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민주노총이 한상균에 대한 얘기를 들고 오면은 이 병신 같은 국민들은 이 자기가 깨끗해서 이제 너무 깨끗해가지고 자기 머리까지 깨끗한 줄 아는 국민들은 그게 민주노총의 음모다. 민주노총이 사람들의 세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수를 두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좋지 않다 그랬는데 과연 조선일보에서는 이걸 가지고 물고 뜯고 있어요. 딱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웹에서는 그러대. 웹에서는 한상균에 대한 석방 이야기가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네가 순수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 생각은 이거예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한상균을 석방해 줄 것을 촛불시위에서 집회에서 요구했다면은 그건 괜찮은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개입했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끗하고 착합니다. 순수하고요. 진짜 순수합니다. 머리까지 순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폭력 시위 주도라고 이제 한상균 앞에 붙여놓은 거는 말할 가치도 없고요. 넘어갑시다. 조선일보가 그러는 건 이해래. 얘들은 밥 먹고 살아야지. 자기들 개밥 주는 그 뭐예요, 사주들이 그 열심히 이제 빌보트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반 시민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난 이해할 수 없네요. 평생 하늘을 무르러 한 끗 부끄럼 없이 그냥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무덤에 침을 뱉어주마. 자, 12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미안합니다. 도망다니기 지쳤나? 우병우 청문회 출석. 어제 사실 그 일하면서 그 일하는 친구들하고 우병우 현상금이 1,500만 원이니까 그거를 우리 일 때려치고 그거를 찾으러 갈까라고 얘기도 있었었는데, 어제 마침 그 말을 하고 보니까 청문회 출석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국회에는 얘기하지 않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하네요. 어디 있었을까? 북한에 있다 왔나? 자, 아빠 군인도 육아휴직 3년이지 만입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무조건 허가 해주겠습니까? 허가야 해주겠지. 근데 신청하겠나? 눈치 보여가지고.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41명이 33억 손실 회피.
한미약품 저번에 내부자 거래인가? 그거 관련한 얘기죠.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미리 그 정보를 알거나 주식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그 정보를 아는 건 사실 반칙이죠. 사실 반칙이지. 로또 번호를 미리 알고 나서 로또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반칙을 하면 좋겠죠. 물론 은행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농담거리는데도 이게 하룻밤 술안주거리는데도 그냥 실제로 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가능하다면 그지? 자, 강남 치과 교정비 미리 받고 폐업 수백 명 피해. 교정비를 미리 받고 나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합니다. 밤새 줄 설까봐 최순실 공판 방청권 추첨. 뭐야 19일 재판 방청권 16일 응모랍니다. 응모. 그렇게 유명하긴 유명한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응모할 정도로 좀 해야 되나? 좀 추잡하지 않니? 자, 콜드플레이 공연 암표 60만원 주고 살았더니 콜드플레이가 누구예요? 야, 암표 거래가 200만원까지. 최고 200만원이래요. 45,000원 표인데 원래. 45,000석 표인데. 근데 이게 암표가 값이 공연이 이제 연장된다는 소식이 돌면서 다시 또 쭉 떨어졌다고 얘기하네요. 암표 파는 새끼들은 아닙니다. 자, 통장이 뭐길래 부산 마을회관에 가스탄 투척. 암표 파는 새끼들 그거 똑같은 거야. 스팀에 대리구매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하고 사실 똑같은 놈들이야. 뭐가 다르겠어요? 통장이 뭐길래 부산 마을회관에 가스탄 투척. 이건 뭐야? 사건 사고 이야기네요. 예, 가수라는 건 봤습니다. 14면입니다. 4위면이고요. 대구 청주공항 첫 흑자. 비결은 6커 저가항공. 6커는 중국 관광객을 얘기하고요. 6커가 뭐야? 예, 한자로 어떻게 쓰는 거야? 보자. 정치 이슈 휘말린 서울대병원 신규 환자 3개월 새 34% 급락. 뭐 그렇답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미세먼지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다 특별한 얘기. 리빙 포인트. 겨울철 곰팡이는 과산화수소로. 과산화수소면은 H2O2인가? H2O2 싶다. 과산화수소. 왜 그거 있잖아요. 뭐지? 막 까지거나 그러면은 거기 바르는 거였나? 거품 나는 거 있잖아. 그게 과산화수소거든요. 자, 16번입니다. 밥 먹으러 가다가 날벼락 울산 군부대 폭발 24명 부상. 이게 훈련용으로 쌓아놓은 이제 훈련용으로 쌓아놓은 폭약 같은 게 터졌다 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게 오늘 조간신문에 실렸네요. 군대에서는 연습용 수류탄 1600발 분량의 화약이 터졌답니다. 엄청나네요 이게. 누가 실수했지? AI 페이퍼 방역 문서로만 대책본부 설치하고 부실 방역 지자체 11곳 적발. 그래놓고 살처분 시발 수천만이라고. 성남 모란시장 개 잡는 소리 사라진다. 왜 닭도 잡지 말지 그래요. 서울경찰 연말 심야택시 승차 거부 집중 단속. 18면입니다. 트럼프 압박하는 미국 공화당 러시아의 미대선 개입 초당적 조사. 공화당 입장에서도 별로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 좆대로 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공화당이거든요. 근데 제3의 길을 어쨌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트럼프 F-35 너무 비싸. 구매 비용 수십억 불 줄이겠다. 라고 하니까 주식이 쭉 떨어졌다라는 그 기사가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아베 새헌법 신념이 자민당의 뼈대.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유니온 행사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기자분이 오셔서 취재하고 갔는데 대구 유니온 행사였는데 그 본인 마음은 좀 착잡하지 싶어. 그 일본 국내 사정 개판이거든요. 정치를 표면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저 멀리 가고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우리나라 취재하러 온 사람들 그 기자 입장에서는 좀 먹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건 얘기를 하거든요. 시위라는 걸 하거든. 일본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좀 부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내전 승기 잡아. IS 망하나? 망했으면 좋겠는데 쟤들은 그 유물 파괴하고 그런 걸 보니까 고대도시 파괴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아, 저 새끼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싶더라고.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20) 3면은요 다 좀 문화 쪽 기사들인데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뭐 스포츠 쪽 이야기도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32면입니다) 아마 내전 끝날지도 모르겠어. 32면입니다. 오피니언이고요. 봄마다 청와대 개방, 수만 명이 관람, 만삭 관람객 경내에서 아기 낳기도. 이거는 55년도 이야기입니다. 55년이면은 이승만 때네요. 예, 역사 속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서 그냥 글을 쓰신 것 같고, 전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장이라는 분이랍니다. 재밌는 글이네요. 자, 칼럼입니다. 하나 에이스 지하디스트의 가상독백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하나 쓰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슬람의 이름으로 세계 통일 거창한 목표 내세운 IS에서 삶의 의미 찾은 지하디스트 이게 뭐야? 지하디스트 한국에서 27년 사는데 난 저런 단어 들은 적도 없는데. 트럼프가 사시면 발본색원 될까? 아무튼 뭐 그 마지막 문단 첫 문장 읽어보면요, 한 지하디스트의 속마음을 가상으로 풀어보았다 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보기에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글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착하잖아. 그 언어 시험 같은 데서, 언어 시험이나 역사 시험 같은 데서 뭐 예를 들면 퇴계와 이양하지 말자. 그 장주와 그 누구지? 아, 양주 합시다. 양주하고 맹자 사이에, 양주하고 맹가 사이의 대화를 재구생 모았다 그러면서 막 다음 대화 중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맹자 개새끼, 양주 개새끼, 맹자 개새끼, 양주 개새끼, 맹자 너 병신, 양주 너 병신, 맹자 너 병신, 양주 너 병신, 맹자 왕은 어울리지 않으면은 왕은 이제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으면 내쫓아야죠. 양주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을 적극 구해야죠. 그러면은 답이 이제 마지막 그게 되는 것처럼. 도대체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글 자체는 재미가 있겠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여의도 같은 데서 그 새우깡 사면은 경제효과 20조나 이런 식으로 통계되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사실 그런 병신 같은 문제 되겠지. 그 되도 않은 문제. 자, 영화 판도라의 애국자들과 시민 종교. 이거는 뭐
판도라가 뭔지 모르겠네요. 영화 같은데 프랑스 혁명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혁명 관련한 이야기고 아마 요즘 그 전국 이야기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20대도 투표율 높이자 발언 때인데 중앙대 1학년 학생이 20대 투표율을 높이자라고 조선일보에 기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죠. 이제 국가를 이끌 새로운 세대로서 거대 정치 이슈로 인해 잠시 불붙었던 순간의 촛불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타오르는 영원한 촛불을 들자. 뭐 그렇다 합니다. 자, 아무튼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낮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나쁜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시사하는, 그러니까 크게 뭔가 엄청난 걸 시사하는 그런 글은 아닌데, 적어도 이제 그 질 나쁜 글은 아니고, 나쁜 글 아니고 뭐 나름대로 괜찮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그 폭력 시위 주도한 한상균보다는 훨씬 나은 글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33면입니다. 오피니언이고, 교토와 도쿄의 책방나들이라는 의미의 그 아마 문화 쪽 기사 같아요. 넘어가 보죠. 오늘 오피니언이 좀 기네. 34면입니다. 스타경제 관료의 실종. 강만수가 다 조져놨으니까. 촛불이 전체 민심이라고 라는 이름으로 그 연세대 사회대 교수, 사회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부제가 뭐냐면은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부터 아님 말고 광우병 괴담 등 촛불에 의한 정치는 다수의 힘으로 편향된 주장을 광장의 대중을 통해 관찰하는 정치적 수단일 뿐. 글의 취지에 난 동감해.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취지에는 난 어느 정도 동감한단 말이지. 나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 얘기는 핀트가 좀 많이 어긋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고장난 시계가 이제 하루 두 번 맞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난 사람들이 고장난 시계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적어도 사람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냥 그게 사람들이야. 근데 근데 요 사회대 교수는 지금 그냥 편향적으로 막 물타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집단 자위권 행사하는,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력으로 시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집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현재 정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논점을 완전히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하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괜찮은 글일 겁니다. 근데 크게 저는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글에다가 내가 오면 거르는 글들이 있는데, 안에 예를 들면 좌파라는 말이 들어있거나 그런 말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거르거든요. 요 글도 이제 그런 부류의 글이긴 합니다. 자, 인구절벽 15년 뒤라는 글이 있고요. 신생아 계속 줄어든다 그런 기사가 어제 있었죠, 그죠? 35면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요거는 탄핵 관련한 이야기인데, 탄핵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뭐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말이고,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 죽이기 아니다라는, 이 누구야? 경대 사회학과 교수네. 경대? 우리 학교인데. 난 이 양반 누군지 몰라. 자, 넘어가 봅시다. 35면입니다. 자신이 한 탄핵 소추 사설입니다. 내용 일부만 심리하다는 야당. 그러니까 선택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심리해서 그걸로 탄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건 전체 기소한 거에 대해서 전체를 다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게 이제 현재 입장이었거든요. 뭐 그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야당에서는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 소수 지지층만 보고 간다는 친박, 못하는 말이 없다,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막 지금 친박이 개막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지른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망했으니까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잖아, 그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그 진경준 얘기입니다. 넥슨 이야기. 검사가 업자의 4억 주식 받고도 무죄라면 이라는 글입니다. 저도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도 그 오피니언 아래쪽에 있는
그 보수 정통 보수 대연합인가? 이번 정통 보수 대연합 아니네? 다른 건가? 이날은 애국 우파 단체가 총집결하는 날로 만듭시다. 뭐 그런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그 조선경제입니다. 근데 경제는 뭐 특별한 게 있겠나 싶은데 아무것도 없이 싶은데 뭐 일면 기사는 정부 정치권 입김 안 받게 국민연금 독립시켜라 라는 거고요. 독립시키면은 하겠나? 입김이 있는데 더럽다는 거는 입김이 없으면은 더 더러진다는 얘기 아니야? 한진해운 허망한 사망선고 한진해운 사건에 대한 얘기고,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급성장 웹툰 시장 수출로 1조 시대 연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전기료 월 7,000원 인하 효과. 그 누진세 개편안이 3단계로 확정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가구당 연평균 11.6% 내려간다고 하네요. 이거 민주당에서 일단 가지 않던가? 자, 5면입니다. 신세계 대구 경북 상권 3강의 도전장. 3강은 롯데 현대 대구 백화점인데 신세계 요 그 복합 환승센터인가 여기 이제 백화점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여기 동대구역 옆에 있는데 뭐 기대해보죠. 난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 이거 공사한다고 도로가 족같았던 것만 알죠.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저출산 싱가포르 자판기 카페에 로봇 간호사까지 등장했다. 뭐 모르겠다. 싱가포르가 뭐 아테나의 꼴을 겪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시켈리아 원정에 성공하든 아니면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지든 뭐 난 관심 없습니다. 양파 뭐 하고 있어? 왜? 밥 줄까? 잠깐만 있어요. 야, 밥 줄까 양파? 지랄하지 마라. 자, 8면입니다. 중대질병보험 보험금 타기 쉬워졌다. 뭐 좋은 기사네. 휴대폰 할부금 연체가 통신비 연체보다 신용등급에 불리하답니다. 자, 11면에는 한국 기업 보안 점수가 낙제점인 30점이다 라는 얘기가 있네요. 예, 이걸로 조선경제는 끝입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역시 없군. 자, 영상 끊겠습니다. 이제 한국일보입니다.